실종자의 추가 구조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의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상황을 살펴가며 수중 수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원식 한국선장협회 운영위원, 항해사 출신의 성우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시킨 크루즈 선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과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선장의 과실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하고 선박 침몰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선장은 혐의를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nek az a lényege, hogy hibát nem követett el, tehát gyakorlatilag navigációs hibát ő nem követett el. Ez a lényege. Nyilván részletesebb vallomást tett tanúként. 네, 이 선장은 사고 후에 그대로 운항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큰 배들은 대체로 이 자동 선박 식별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추돌을 피하지 못한 걸까요? 결국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예. 네. 이런 협수로 특히 그 다리 밑 좁은 데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네. 앞에 가는 배하고 뒤에 가는 배하고 서로의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네. 그게 국제 해상 충돌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 네네. 콜렉이라고 하는데 IMO의 규정입니다. 네. 거기에 의하면은 뒤에서 가는 크루즈선은 추월선이고 네. 앞에 가는 작은 배, 침몰한 배는 말하자면 유지선입니다. 네. 용어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뒤에서 앞배를 박은 그 크루즈선이 지켜야 될 규정, 안전항해 규정을 네.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것이고 지켜야 될 규정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추월하고자 하는 배는 특히 다리가 교각과의 거리가 불과 한 60m, 70m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큰 배의 폭은 거의 30m입니다. 31m로 알고 있고. 그러면 내 배가 저 교각 사이를 통과할 때쯤 돼가지고 다른 배하고 같이 간다면은 네. 안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뒷배가 스피드를 낮추든지 아니면은 회피 동작을 하든지 네. 앞배를 불러가지고 내가 앞배의 왼쪽을 추월하겠다. 예. 또는 오른쪽을 추월하겠다. 괜찮겠느냐?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런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추월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네. 변호사님은 직접 배를 이제 운항을 하셨잖아요. 항해사 출신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뭐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예. 사고 원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선박이 이제 조선될 때부터 사실은 이제 육안으로 그 상대방 선박을 볼 수 있게 충분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제 네. 각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두 배의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배에서 이제 작은 배가 안 보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이게 두 선박이 가까워지면 뭐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게 울리진 않습니까? 네. 그 GPS라든지 AIS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 그러니까 자동 선박 식별 장치가 AIS고요. 맞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가 이제 GPS.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더도 있고요. 근데 그 곳들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놓습니다. 뭐 2마일이면 2마일, 3마일 정도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알람이 울리게 합니다. 네네. 그런 설정을 해놓으면 가까운 선박들이 왔을 때 그런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모르지만 해놨다면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이제 주의 의무를 좀 해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이제 새로 들어온 그런 영상인데요.
가해 선박이 이제 추돌 이후에 잠시 이제 후진을 했다가 다시 전진했다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예, 예. 이 영상을 보면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네,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진술도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예. 진술을 보니 이제 그 구명환을 던졌다든지 네네. 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떠내려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하니 그 충분히 그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위원님, 이 배를 운항할 때 선박 간의 거리는 뭐 어느 정도로 유지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아, 배하고의 거리요. 예. 앞뒤 말고 옆으로. 예, 예. 뭐 앞뒤든 옆이든 뭐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앞뒤 규정은 콜렉 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박근 거리가 되기 전에 아주 긴급한 거리가 되기 전에 충분히 그 네. 전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 안전한 동작을. 네. 그렇게 돼 있고 배하고의 옆으로 갈 때 나란히 갈 때 폭은 보통 한 본선 폭의 2배 정도 떨어져야 서로 흡인하는 예. 가까이 이렇게 나란히 가면은 중간에가 유속이 빨라지죠. 네. 유속이 빨라지면 서로 당기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작은 배가 큰 배로 붙어버려요. 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띄어야 되고 배 폭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예. 또 스피드에 따라서 더구나 마주오는 이 물살이 있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는 충분히 거리를 띄어야 서로 흡인되는 효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사고를 일으킨 유람선 크루즈는 이미 헝가리 국경을 벗어나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미 뭐 선장을 구속했고 증거도 확보했기 때문에 뭐 항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선박이 만약에 충돌을 하면 그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증거 조사를 위해서 선박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헝가리 당국에서 어느 정도 증거 확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박을 이제 이 선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 확보가 됐으니 이 선박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준 걸로 보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 이제 선장이나 선원들이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게 이제 보여지는데 구조를 좀 제때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조된 7명에 대해서도 현지 구조대뿐 아니라 주변을 가던 그 민간 선박에 좀 도움을 또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조였던 아쉬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하십니까? 제가 하기에는 보통 배가 사고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인명이 손상을 입고 배가 뒤집어지고 이러면은 네. 그 사고를 일으킨 배가 가장 빨라요. 네. 구조하기에. 예. 그러면 이 배의 경우도 바이킹 식인 네네. 이 배가 구조 액션이 들어갔어야 가장 빠른 건데 네. 더구나 이제 물살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배에서 떨어진 분들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그때 뭐 SOS 치고 하긴 늦습니다. 현장에서는 우선 그 충돌시킨 배가 네. 운항을 스톱을 하고 그 배, 큰 배에는 여러 가지 그 안전 장구가 많아요. 네. 라이프 링을 던진다든지 네. 라이프 자켓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라이프 라프트라고 또 있습니다. 구명벌 네. 이런 걸 던진다든지 해서 그게 가장 빨랐을 텐데 말하자면 액션 없이 그냥 간 것 같이 보여요. 네네. 뉴스만 보면은. 그래서 아마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뭐 구명조끼를 구명 장치를 좀 몇 개 던져줬다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예, 예.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예, 예.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구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예, 저 위원님 말씀처럼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 작은 선박과 큰 선박은 그 구명 조끼라든지 구명 부안이라든지 이런 비치 수가 다릅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크긴 큰 그 크루즈선이 그 구명 장비가 많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더 던져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저희가 그 영상을 보면 사고 났던 영상들을 보면은 좀 그 당시에 야간에 참 많은 배들이 오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간이나 특히 또 비가 오는 날 항해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까? 야간이나 이제 그 비가 오는 날에는 시약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약보가 제일 중요하고 시약보가 된 이후부터는 각종 장비들을 추가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GPS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네. 그 자동 AIS라든지 이런 각종 장비들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각종 알람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또는 이제 추가 견시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조타수라든지 이런 분을 한 명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원인 규명을 좀 해 나가는데요. 외신에 보면 이제 침몰된 배가 1949년에 건조됐다. 70년이 넘은 그런 노후화된 그런 선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고 선박을 운영하는 그 파노라마 데크 측에서는 배가 오래된 것이 사고의 원인과 관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 설령하고 네. 사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네. 하는 것은 단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설령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의 규정에 따라서 네. 선박 검사를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패스가 됐다면은 네. 장비라든지 선체라든지 아니면 승선하는 승선서는 이 숫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 경력이나 네. 이런 게 합법적으로 돼 있다면은 배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 점검을 하고 부품에도 문제가 없다면 운항하는 데에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철판이라는 게 배라는 게 전부 다 철판 가지고 용접해 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주 나이가 많아지면은 우리 집에 쓰는 철사도 오래되면 이 연성이 떨어집니다. 네, 충격을 주면 끊어지죠. 근데 세배들은 뭐 그런 거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체 강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검사하는 기준이 있고 예, 또 그거를 대행하기 위해서 선급이라는 그 전문 기관이 이 배의 선체는 안전하다라고 이 허용을 해주면은 네. 운항은 가능하죠.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구명조끼 미착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헝가리 이 유람선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구명조끼 관련해서요? 구명조끼에 대한 비치 의무는 있으나 네.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의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낚시여선 같은 경우에가 사고가 나면서 네. 이제 법이 강화됐고 그래서 착용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유람선은 착용 의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고가 구명조끼 관련해서 법적 강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여기 뭐 다뉴브강뿐만 아니고 이제 뭐 프랑스의 뭐 샌드강도 네. 있고 영국의 템즈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얼마나 많은 유람선들이 운항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관광객들에 대한 그 안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참고로 제가 저 현장을 한번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실제로 타봤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5년 전으로 지금 네네네. 기억을 하는데 우리 가족하고 갔는데 그때도 일단 라이프 자켓이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착용하라고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근데 일반 여행객들은 저렇게 급작스럽게 배가 전복되는 케이스를 상상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번 경우는 보니까 큰 배가 선체 앞배에 작은 배 밑에를 밀면서 위에서 찍어 누르고 네. 이러니까 배가 왼쪽으로 기우면서 순식간에 뒤집어졌는데 저런 경우도 사실은 상정을 한다면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예. 법하고 상관없이 그 나라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네. 나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노르웨이 회사에 있어가지고 노르웨이도 저런 배를 많이 타봤고 아라스카에서도 타보고 서구라파 이 선진국은 이 연안 또는 이런 그 내수면에서도 모델 타면은 라이프 자켓을 무조건 줍니다. 네. 그래서 입어요. 네. 입었던 경험도 있고 선진국에서 네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입으라 소리도 안 하고 했는데 좌우간 저런 급박한 침몰 사고에 대비한다면은 라이프 자켓은 여행객들은 입고 있는 게 네. 수색 관련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7명, 구조 7명, 그리고 실종자 21명입니다. 높은 강수위 그리고 빠른 유속, 흙탕물 등이 또 구조 작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구조 작업에 대해서 쭉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느끼십니까?
지금 그 다뉴브강에서 이제 다량의 강수가 있으면서 네. 강우의 양이 증가했고 네. 양이 증가하면 그 유속도 빨라지죠. 같이 빨라집니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언론에서 보기로는 뭐 3나트에서 5나트 이상의 유속이라고 하는데 그 속도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뭐 울돌목도 그 정도 속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수색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물이 탁하지가 않는다고 하고 투명하다고 하면은 안이 잘 보일 텐데 네. 잠수부가 들어가도 흙탕물이면 아예 앞이 안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상황이 있는데 헝가리 당국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다음 주 중반까지 조금 약 4m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신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색이 조금 더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4m 정도면은 거의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배 깊이가 있고 네. 네. 배 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도 보통 물에 뭐가 하나 있으면은 밖에서도 한 1, 2m 정도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좀 맑아지고 수위가 한 4m 정도 떨어지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색하고 하는 데는 구조하는 데는 굉장히 스피드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 다음 주 중반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까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수색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네.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예. 지금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 수색대원들도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들 유속이 너무 빨라서 시도를 하다가 아마 위험을 느낀다 할 정도니까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잠수부들 안전도 또 중요하니까. 네. 예. 수상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그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이제 앉았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오는 또 네. 이 때문에 떠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수상에도 좀 수색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헝가리 구조대가 침몰한 유람선의 물속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나가고 있던 화면인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P통신이 공개를 했고요. 이 사진을 보면은 물론 뭐 명확하게 분간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강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게 충돌 직후에 바로 옆으로 기울었느냐 아니면 강한 유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에 따라서 당시 상황,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좀 원인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말 추측입니다만은 네. 왼쪽으로 그 앞배의 뒤쪽 왼쪽을 받았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서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선체가 찢어졌다면은 그쪽으로 물이 일단 침수가 될 거고 그러면은 그쪽이 먼저 기울어지죠. 그 왼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일단 배가 그 깊지 않은 강바닥에 누울 수는 있습니다. 예. 누울 때는 어떻게 누웠는지 저는 상상이 좀 안 가요. 하여튼간 그러고는 배 앞에서 물이 흘러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오니까는 이렇게 처음에는 가는 방향으로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더 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예. 조용히 가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7명의 이 사망자들이 발견된 지점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분은 사고 발생 지역에서 11km나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수색 반경을 좀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수색 반경을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이제 그 유속이라는 게 지금 아까 2나트, 3나트라고 했는데 2나트라고 하면은 1.8km니까 1시간당 3.6km를 간다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색의 반경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인양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뭐 바지선이랑 크레인이 대기 중입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위험성 같은 것이 있나요? 수색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인양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인양하는 데 있어서 현재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속이 원체 빠르니까 예. 그냥 조용한 강에 호수에 있는 거하고 유속을 받으면서 하는 거하고 일단 배가 물 위에 떠가지고 웨이트가 걸리면은 네. 유속을 굉장히 크게 받죠.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그 유속에 견딜 만큼 또 배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네. 묶는 그 방법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내 배가 가라앉을 때 충격으로 어디가 약해져 있는 부위가 갈라져 있는 부위가 왕창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네. 우려도 있고 조심스럽죠. 네. 실종자가 이제 유실되지 않게 또 여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물막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물망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조치가 좀 더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인양하는 거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양을 했을 때 또 문제점이 그 안에 있는 유실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물망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색과 구조가 우선이고 또 사고 원인도 빨리 밝혀져야겠지만 책임 공방 소재도 지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관광객 가운데 절반인 15명은 여행사의 권유로 일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를 드리긴 하지만 절대로 가셔야 한다거나 강요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입금을 하시거나 완납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2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고객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옮기신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고 또 날짜 같은 경우도 최대한으로 좀 인근 날짜로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여행사 측은 강요가 아니라 권유해주면 사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단계에서 뭐 이런 책임 부분을 말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법적 용어로는 이제 뭐 기획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 우리 흔한 얘기로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데 네. 패키지 여행과 자유 여행은 그 법에서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 자유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일정을 선택하고 할 수 있지만 패키지 여행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데 이런 기획 여행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관광객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구체적인 또 사안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이때까지 나와 있던 부분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사고가 난 지 현지에서 이제 5일째죠. 조금 전에 이제 김대근 기자가 현재 이 다뉴브강 모습을 또 보여주고 추모하는 모습 보여주기로 했는데 네. 조속하게 구조 작업이 좀 진행되길 좀 바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원식 한국선장협회 운영위원 그리고 항해사 출신의 성우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